네, 청년 창업 런웨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경쟁이 치열한 이 창업 시장에서 점점 이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창의적 발상. 이런 것도 좋은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뭐라고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바로 컨셉입니다. 남다른 컨셉. 예, 회사의 어떤 뚜렷한 개성을 표현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예,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공간 연출의 달인 홍인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이 뭐 설정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영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 인테리어, 뭐 익스테리어 이게 저희 주종목인데요. 예. 어차피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은 예. 모든 영역의 디자인을 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토탈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바른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공간을 연출을 하고. 네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림도 직접 그리신 거 이거 사실 원래 네. 아이고. 설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그리셨다고요. 네, 오랜만에 뭐 갑자기 그리다 보니까 옛날 실력이 안 나오네요. 좀 창피합니다. 네, 홍대 미대를 또 졸업을 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미천으로 이제 뭐 먹고 살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남다른 어떤 미술적 감각으로 그 일궈내신 지금 사업 현장이잖아요. 네네.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플랜 디자인의 홍인진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회사는 건축과 인테리어가 주종목이고요. 어떻게 보시면 전체 모든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간략하게 좀 보실까요? 저희 사무실 자체는 뭐 인테리어 사무실이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적인 요소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일 거예요. 한번 실내를 좀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한번 다시 갈게요. 마가레트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뭐 조경 같은 거라든가 가장 큰 장점이 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밤섬이죠. 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이쪽 사무실로 저희가 사무실을 얻게 됐어요. 간단하게 부서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뭐 디자인 A팀, B팀, C팀 이렇게 있고 중국 사업부 팀이 있고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박수옥 대리님? 보통 디자인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창호 대리님, 중국 쪽이시죠? 네. 중국어로 좀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韩汤浩。 여기 이쪽 사업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중국의 왕래로 이렇게 완전 통역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고생이 많아요. 이쪽 이렇게 보면은 외국 서적 같은 거 저희들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터넷 뒤져서 뭐 얻을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도 괜히 많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책 외국 서적, 디자인 서적 같은 거에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회사들은 어차피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나 감각 싸움이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부단히 열심히 하고 있죠. 저희 뭐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직원들과 오래도록 뭐 회사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게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인테리어 업체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를 보니까 워낙 또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셨고 규모가 또 장난이 아니네요. 일일이 파트가 다 나눠 있고 국내 파트뿐만이 아니라 해외 파트까지 다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내는 저희 뭐 워낙 그 메디칼 쪽으로 병원 쪽으로 저희가 확실히 좀 자리매김해서요. 일단 뭐 그거는 네네네. 뭐 놔두고라도 이제 사업을 다각화시켜서 뭐 다른 업종 네. 같은 것도 전문화시켜서 이제 더 뭐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건축도 이제 시작을 해서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국외 쪽은 이제 중국이 이제 거의 주력이긴 한데요. 뭐 대련 사업으로 비롯해서 뭐 중국 전역에 몇 군데 이제 사업소가 있고요. 네. 지금 뭐 태국이나 뭐 필리핀, 뭐 아랍권 쪽에서도 설계나 디자인 쪽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계속 네. 그쪽으로도 좀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횟수로 하면 15년 됩니다. 예. 이제는 뭐 자리를 완전 잡아 놓으셨고, 뭐 갈 길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냥 일단은 글로벌하게 지금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연매출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매출을 예. 뭐 다 이렇게 공개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국내 쪽은 뭐 100억 원대 이상 꾸준히 하고 있고요. 다 그다음에- 공개하셨네요. 네, 그렇긴 그리고 한데. 이제 예. 국외에는 이제 중국 사업 쪽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예. 시공을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설계 디자인 쪽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을 정확히 환산하기 뭐한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100억 원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글로벌하게 이렇게 나가시고 계시고. 자, 공간 연출의 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달인, 네, 우리 예. 달인. 우리 홍인진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인테리어는 허벌판에 그냥 혼자 서서 거친 현실과 맞부딪혀 싸워야 되는 뭐 그런 일이었어요. 손재주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세상 물정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여기 모이신 젊은 창업자분들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플랜 디자인의 홍인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예비 창업을 앞둔 그 젊은 청년들 앞에서 지나온 저의 시간들 되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쓰는 기분으로 강의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제사가 13번인 종갓집 장남이어서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요. 대학 다닐 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막 벌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어서 뭐 대학도 돈을 벌지 않으면 거의 뭐 대학을 못 다니는 정도여서 뭐 이 일 저 일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뭐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입시 미술학원에서 학생들 입시 그림을 가리키던 것이 가장 수입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과 동시에 뭐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학원을 차렸습니다. 근데 차리자마자 대한민국에 IMF라는 게 왔어요. 혹시 뭐 젊으신 분들 IMF 아시나요? 그 뭐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IMF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뭐 학원을 차렸던 다른 친구들은 많이 어려웠어요. 망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좀 되게 운이 좋게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강남에다가 차리는 덕에 강남은 좀 IMF를 조금 비껴나갔어요.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결혼도 하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원을 4, 5년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술학원 하는 게 꿈이어서 어렵게 그 미술대학을 들어가서 어렵게 미술대학을 다녔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고민하다가 학원을 과감히 접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말이 있어요. 망치 한 자루만 가지면 인테리어 회사 창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손재주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이 망해 나간다는 얘기도 합니다. 저의 그 창업도 뭐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때는 뭐 직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 한쪽 구석에 옷방이 하나 있었는데 옷방에다 A3 프린터 하나 사다 놓고 컴퓨터 빌어놓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밤새 도면 치고 다시 그 도면 들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뭐 밤에 다시 들어오고 뭐 계속 뭐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나름 뭐 강남에서 성공한 미술학원 원장 소리 듣고 양복 입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름한 뭐 작업복 입고 먼지 뽀얗게 뒤집어 쓰고 아주 뭐 녹초가 돼서 한밤중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현관문을 열어주던 와이프가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학원업이라는 거는 교육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 나름 뭐 보호받고 존경받고 하는 직업이었다 그러면
이 인테리어는 허벌판에 그냥 혼자 서서 거친 현실과 맞부딪혀 싸워야 되는 뭐 그런 일이었어요. 세상 물정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뭐 대학 전공만 뭐 이런 거 했다 뿐이지 실제로 현장 실무적인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뭐 하는 족족 손해가 났어요. 손해가 나다 보니까 뭐 돈이 많이 남지 않았겠죠. 그렇게 뭐 1년 만에 뭐 쫄딱 망해서 미술학원에서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아파트 한 채 있던 거 다 날려먹고 그때 우리 집 큰애가 막 태어나서 이제 4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 녀석 분유값을 그냥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거의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1년의 그 어떤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 시간은 아니었어요. 어떤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지금 제가 어떤 회사 운영을 하는 어떤 밑거름, 밑바탕에 깔려 있는 뭐 자양분 같은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인테리어라는 것이 제가 뭐 망치 잡고 혼자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기팀, 목공팀, 설비팀 이런 팀들이 잘 컬래버레이션이 돼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일해야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뭐 중요성을 뭐 많이 깨닫게 돼서 그런 업체들을 많이 주변에 거느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가 돈이 되는 뭐 이 일 저 일 뭐 돈 되는 일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이 업계에 살아남으려면 어떤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업체 그러면 그 업체는 뭐 전문 이렇게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피부 미용 성형 산업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뷰티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 아주 고대부터 뭐 인간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심은 아주 무궁무진하죠. 아직 그거는 아마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 아마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업종이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굉장히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노력만 어느 정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만족치만 높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뭐 성형외과, 피부과, 뭐 에스테틱 원장만큼은 아니어도 그것만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그 업종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믿고 맡길 거며 또 다른 업체하고 차별도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전문가 이상의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평일날 일 끝나고 저녁에 뭐 피부 미용학원 같은데 등록해서 수강해서 다닌 적도 있고 주말마다 뭐 의료 박람회, 의학 박람회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뭐 전문가 이상의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전문업체가 많이 생겨서 저희 말고도 뭐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로는 그렇게 전문적인 업체가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게 좀 뭐 불가능했거든요. 물론 어떤 시공 능력이나 디자인 설계 능력 이런 거는 뭐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근데 인테리어에서 뭐 시시콜콜한 뭐 콘센트 위치라든가 뭐 직원들 앞치마 슬리퍼까지 아니면 뭐 개원에 필요한 뭐 오픈에 필요한 뭐 상권의 분석이라든가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뭐 직원 채용, 은행 대출 뭐 이런 그런 노하우까지 다 학습을 해서 이 업체한테 맡기면 내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오픈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한 뭐 결과 아이템 자체는 되게 설정을 잘 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맞는 전략이 좀 저희가 필요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전략 자체가 24시간 AS 시스템이었어요. 이쪽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형광등 하나 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객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예감이 거의 적중을 했어요. 공사가 막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광고나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뭐 한 현장에서 또 소개가 나오고 해서 공사가 줄줄이 엮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을 고정 거래처로 잡아서 프랜차이즈 병원들을 뭐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나누려고 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계속 쭉 했나 봐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 공사의 80%가 피부 미용 성형 쪽에 이제 국한돼서 그런 업종만 한 우물만 파서 계속 그 사이에 뭐 직원들도 되게 늘어나고 지금 같은 어떤 회사의 어떤 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업종을 되게 다각화해서 다른 업종들도
처음에 우리가 시장을 그렇게 해서 자리매김했듯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뭐 건축 면허 내서 뭐 건축도 파트도 뛰어들고 그렇게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류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류바람. 뭐 동남아 뭐 전 세계적으로 할 거 없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한류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뭐 피부미용 뭐 뷰티 산업 쪽의 전문인 저희 회사에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당시가 한 10년 전 정도쯤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어땠냐면 중국에서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 갖고 들어와서 국내 유통하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 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그런 일보다는 우리의 어떤 앞선 문화나 콘텐츠, 뭐 노하우, 뭐 앞선 감각, 뭐 앞선 시각 이런 것들을 분명히 중국에다 팔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그게 돈이 되진 않았어요. 중국 쪽 일이. 근데 뭐 국내 일도 되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굳이 뭐 중국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회사 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 일을 과감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결심이 어떤 도전이자 어떤 저한테 하나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전문가 집단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서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시장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먼저 제가 가려고 했던 거는 지금도 어떤 회사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때 뭐 저희 회사에는 중국인 직원이 없었어요. 중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뭐 지금 거대 중국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때 예상을 하고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저희가 디자인한 어떤 것이 중국 땅덩어리 그 넓은 곳 어느 한 구석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설레이고 좋은 일이었어요. 그냥 돈을 떠나서 그냥 애국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 자체가 점점 뭐 입소문을 타고 처음에 직간접적으로는 한국 사람하고 관계돼 있는 공사였어요. 뭐 와이프가 한국 여자라든가 투자자가 뭐 한국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순수 100% 중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뭐 공사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뭐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뭐 처음에 그 돈이 큰 돈이 되지 않던 일들이 지금은 뭐 엄청난 수익을 저희한테 남겨다 주고 있고 작년 한 해 평균 뭐 순수 디자인비만 100억 원 이상을 저희가 중국에서 벌어들였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이거는 큰 효자 종목이죠. 그렇게 해서 뭐 대련의 지사가 생기고 중국 여기저기에 뭐 지사가 생기면서 뭐 매주 이제 중국을 출장 다니는 그런 뭐 일들이 됐죠. 여기 모이신 젊은 창업자분들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 저는 뭐 좌우명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뭐 발음 서툴지만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Success is doing what you lo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성공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인 사람이 가장 성공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일을 정말 좋아했고 사랑했고 정말 미친 듯이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인생은 곱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제로인 상태면 뭐가 와도 제로겠죠. 곱하기 제로니까. 그런데 제가 제로가 아닌 상태면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지겠죠. 제 생각에는 실패한 사람이 제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좋아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미친 듯이 그거에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고 그렇게 그거는 몇 배의 곱셈이 돼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몇 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곱셈이다 라는 얘기가 확 와닿네요. 예, 뭐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나눗셈이 될 수도 있고 뺄셈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대표님 같이 어떤 그 확실히 좋아하는 일을 갖고 이렇게 또 창업을 해서 열심히 또 도전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그 공대를 또 나오셨어요? 네, 공대를 다니다가 네. 갑자기
미대를 가시게 됐어요? 그림을 너무 좋아했는데 예. 예전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미술학원을 다녀야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미술학원 수강료가 예.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아주 못했으면은 부모님이 뭐 땡볕을 내서라도 시켰을 텐데 네. 대학 가서 자꾸 취미로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공대를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너무 학문화가 안 맞아서 예. 뭐 등록금 갖고 몰래 이렇게 했다가 떨어져서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늦깎이로 군대 갔다 와서. 그럼 미술적인 감각이 이미 있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뭐 좋아했죠. 좋아하고 뭐 미술반 반장도 오래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그림을 또 그리시다가 갑자기 디자인 이런 인테리어 이런 게 너무 좋으셔서 네. 학원까지 때려치고 그냥 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그 병원이나 이런 쪽에 어떤 한 곳을 공략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예, 뭐 그런 방법이 어떻게 괜찮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TV를 보면 거의 요새 먹방 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뭐 어떤 셰프의 시대라고 또 하는데 분명히 어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각광을 받던 막 그런 또 시대가 있었어요. 네네네. 의상 디자이너들이 뭐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식주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은 계속 순환해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의식주 안에서 어떤 틈새 시장을 찾아서 어떤 한 가지 아이템을 잘 잡아서 전략을 잘 구축해서 네. 뭐 공략을 하면 인테리어 업계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미용이나 이런 에스테틱 뭐 이런 네. 데도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데는 굉장히 또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뷰티 산업 쪽은 네. 전체 고객의 한 80%가 여자분들이에요. 7, 네. 80%가.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여성 취향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트렌드는 너무 시시각각으로 너무 바뀌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다 맞춰서 인테리어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 어떤 소비자의 기호나 뭐 취향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어떤 뭐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이렇게 질리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를 네. 많이 설계하는 편입니다. 그럼 그 아까 얘기를 잠시 하셨지만 24시간 AS 시스템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님이 가진 회사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었습니까?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비자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이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물론 뭐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뭐 공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뭐 전구 나가고 이런 소모품 같은 것도 솔직한 얘기로 여자분들이 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런 거 자체를 뭐 회사에서 어떤 유지보수 계약을 해가지고 뭐 전화하면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 그런 예. 것들도 그 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전담 직원들 둬가지고 그렇게 회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보편화가 돼 있는 형편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네요. 그렇죠. 예. 이미 뭐 15년 전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인테리어란 무엇입니까? 인테리어란 연필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도 연필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만정기에도 올랐는데도 지금 네. 모든 스케치나 뭐 그림을 전 연필로 합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조용필 씨 노래처럼 뭐 꿈을 찾아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연필 한 자루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뭐 대표 소리도 듣고 사장 소리도 듣고 하지만 네. 제 어떤 마지막 직업은 디자이너로 남길 바래요. 네. 그게 제 뭐 예. 인테리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거 이런 디자인, 연출 이런 거를 가지고 연필로 썼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한번 포장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전 세계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저희가 디자인 설계한 뭐 그런 현장들이 많이 생기고 작품이 네. 남는 거를 원하죠. 네. 뭐 맘만 같아서는 뭐 여행 가가지고 제가 디자인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네. 뭐 디자인 설계한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예. 뭐 설계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네. 뭐 설계 디자인한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뭐 그런 거요. 근데 그게 뭐 생각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고 그렇죠. 그게 뭐 곧 현실화 될 수 있는 뭐 그날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중국부터 가능하잖아요. 중국은 이제 많은 지역에 이제 지사도 있고 그러니까 예. 중국은 이제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어떤 열정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사업 더 번창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생은 곱셈이다라고 했던 홍인진 대표님의 말씀처럼요. 성공의 시너지 효과를 더 할 수 있는 강력한 내공을 지금부터 한번 쌓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 내공이 여러분을 성공 창업의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제가 성공한 게 아니라 고생해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 고생한 과정은 너무 얘기 많이 적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네요. 카메라 딱 들이대니까 이게 갑자기 떨리면서 막 땀이 나고 말을 약간 더듬고 좀 얘기하면서 저도 옛날 생각하면서 좀 감정이 북받쳐서 약간 울컥했던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만큼 더 발전했을 거니까 그 발전한 노하우를 또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만들어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십시오. 실패도 그거는 성공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